뭐 엄마들이라고 하시는데 뭐 제 제자들 같으시네요, 다들. 네. 사실 뭐 완전 엄마들 초보 입장에서 말씀해 달라고 해가지고 완전 초보 수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를 두 번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뭐 숙달한다, 익숙하게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 카톡을 다 여시고 오픈 채팅에 카카오 오픈 채팅에 2025 촛불대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글로 다 들어오세요. 오픈 채팅이 어딘지는 아시죠? 네. 내 사진이 비슷해요. 와이파이는 YC. 너무 많이 사면 아마 트래픽이 생길 건데 데이터 많으신 분은 그냥 쓰시고요. 본인 데이터 많으신 분은 본인 데이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 AI 구동할 때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와이파이로 하면 제가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쓰십시오. 예. 들어오는 분 계시죠? 못 찾으신 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나 못 찾았다 아직. 있으시면 네. 지금 현재 27분 들어오셨네요. 네, 그럼 대충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지브리 스타일로 뭐 하는 게 대유행을 했죠. 그래서 AI에 관련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을 때는 AI와 자녀 교육과 좀 관련된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사실은 지금 교육 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정권 내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AI를 사용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제로 쓰거나 그리고 뭐 대충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AI 활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에서도 AI 활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23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교수들이 반기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AI 교육을 전면 전환했고 모든 과제나 모든 학생들이 AI로 활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바빠졌죠. 그만큼. 자, 그 우려에 대한 영상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채찍 켜주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원하는 사진 고른 후 열기 끝. 그 후 이런 멘트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끝. 이게 보통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AI가 아주 쉽게 만들어지죠. 근데 AI 논란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최근 논란이라는 지브리풍 AI들이 2025년 3월 25일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 업데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통해서 많은 이미지를 생성 중 웨딩 사진, 반려동물 사진, 정치인들 사진까지 못하는 게 없는 챗GPT. 이 인기가 많은 요청은 지브리풍의 이미지로 만들어달라는 것, 이런 수요로 인해 당근마켓에서조차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대신 생성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던가 말이 많은데 특정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시각적 스타일 자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브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 이에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춘.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은 이미지 생성 수요 과다로 GPU가 높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프로필 사진도 지브리풍 사진으로 변경합니다. 자, 지금 AI에 관련돼서 특히 애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AI가 활용이 되면
보통 창작,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창작 영역에서는 AI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창작 영역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 우리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스무고개. 누구 나왔는지 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예? 최근에 나온 영화고 영화가 무척 길어요. 한 4시간짜리. 외국 영화 뭐였죠?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으로 주목받을 계획이었는데 영화의 딱 10초 정도만 그 이탈리어가 약간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배우들이 발음이 안 된다고 해서 10초만 히브리어로 AI가 재생을 했어요. 그거를 음향 감독이 폭로를 해가지고 작품상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AI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AI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특히 걱정되는 건 자녀가 있으신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걱정되시잖아요. 그쵸? 당장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실습이니까 일단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챗GPT 있으신가요? 네, 챗GPT 혹시 여기 색깔 있는 챗GPT 까셨으면 이거 아닙니다. 색깔이 없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챗GPT 뽑으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안드로이드고요. 밑에 있는 게 애플입니다. 네네네, 하얀색이면 맞습니다. 하얀색 챗GPT면 맞습니다. 없으신 분은 예? 네, 깔으셔도 돼요. 그럼 위에 게 안드로이드, 우리 보통 SK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들, 밑에 애플 휴대폰 쓰시는 분들,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아까 손 드셨는데 뭘 모르셔? 아니요. 나머지 거는 유료예요. 유료. 이런 이상한 색깔도 있는 거. 예? 하얀 색깔에 이 모양이 있는 거 찾으세요. 하얀색 바탕에. 일단 뭐 하지는 마시고, 회원가입 해야 되니까 로그인까지는 하세요. 로그인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구글 지메일 아이디 있으세요? 지메일 아이디 기억 안 나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오래 걸려. 그래서 예. 어쨌든 해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 해보세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게 챗GPT가 유료입니다. 근데 일부 무료 기능이 있거든요. 오늘은 무료 기능만 사용할 테니까 무료 기능만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자, 일단 그래도 한번 까셨어요, 다? 네. 못하시고 손 들어주셔야 돼요. 혹시 회원가입 해야 되나요? 네.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도 하시면 좋죠. 공짜 버전이니까 유료 버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컴퓨터에 뭐 대충 이 정도 나올까요? 대충 휴대폰에 나오시나요? 네. 뭐 아무 질문이나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최근에 뭐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직접 다 해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 뭘까 한번 쳐보세요. 아무 단어나 해보세요. 뭐 재밌는 얘기 해주시나요? 누가 재밌는 얘기 했으면 그거 복사해서 오픈 채팅방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다 같이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자기가 했던 질문 해보세요 한번. 오픈 채팅방이 2025 촛불대학입니다. 예. 2025 촛불대학입니다. 2025 촛불대학. 자, 누가 올려주셨네? 올려주신 거 보면, 재밌는 얘기 올려주셨더니, 날씨 얘기, 날씨 얘기 참 재미없으시네요. 네. 어느 날 토끼가, 이거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지아님?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줘.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공유하기를 하면 안 보이고, 복사하기를 해서, 카피 복사하기를 해서 해주세요. 자, 제가 한 건 보세요. 전 뭐라고 했냐면, 미인들이 30명 있는 방에 나 혼자 남자야. 재밌는 이야기 해봐 했더니, 이렇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알 수 없는 공간에 있었다. 진짜 재미없게 썼다. 제가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서 뭐라고 욕을 했습니다. 재미없어. 좀 야한 버전으로 해봐. 그랬더니, 네. 어느 날 갑자기 실험 참가자로 뽑혀 고급 리조트에 초대된 나. 도착해보니 대기실에 어떤 여성 참가들만 가득했다. 무려 30명 그의 매력을 묘인들였다. 어머, 오빠는 왜 그렇게 떨려요? 이 칵테일 제 입술 맛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제 꿈에서 우리 뭐 했는지, 이거 진짜 애들 유치하군요. 유치하다. 자, 이렇게 넣으면, 나름대로 지금 다들 휴대폰 보느라 정신이 없으시네. 네. 유치하다 그러면 지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일단 그렇게들 일단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몇 가지 테크닉적으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챗GPT가 유료예요. 근데 이 챗GPT 버전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 내고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제일 저렴한 게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율에 따라서 한 달에 2만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고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리튼이라는 회사인데 리튼도 까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국형 챗 GPT인데요. 챗 GPT의
챗 GPT가 오픈 AI라고 하잖아요. 그쵸? 아, 그래요? 챗 GPT가 오픈이란 말을 쓰잖아요. 오픈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오픈이냐면 그 소스를 우리랑 계약해서 다 가져다 쓸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튼이라는 회사가 챗 GPT의 모든 유료 기능을 다 긁어와 가지고 한국어 버전으로 재포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튼이라는 사이트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그 어플 주소나 링크 주소를 깔았으니까요. 리튼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에 플레이스토어에 리튼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것까지 한번 다 깔아보세요. 네. 깔아보시고 사용하는 법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몇 개 검색어를 쳐봐서 해봤더니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렇게 썩 재밌지도 않고요. 그쵸?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너무 대답을 자기당착적으로 너무 솔직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챗 GPT 잘못이 아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구글에서도 또 경쟁 상대인 구글 AI 잼미니라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잼미니라고 놀리는데 그 잼미니 아니고요. 구글 AI 잼미니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번 있다라는 걸 하고 오늘은 그것까지 안 들어갈 텐데 사실은 구글에서 AI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잼미니가 아니고요.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어를 한번 쳐보시면 이게 최신 버전으로 제일 업그레이드된 AI 버전이거든요.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노트북 LM. NOTEBOOK-LM. 이거 어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활용 한번 해보세요. 노트북 LM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프람프트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프람프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죠? 네. 프람프트는 AI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프람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잘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걸 프람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빼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들이 있냐면 그 수도권에 있는 몇몇 대학의 교수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프람프트 AI 학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무슨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프람프트 전문 기사 이런 자격증 과정 만들었거든요. 다 구랍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격증 이런 거 절대 없으니 그런 거 자격증 따로 돌아다니시지도 말고 책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 프람프트 그 책에, 두꺼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딱 요겁니다. 핵심 내용 뽑으면 딱 요겁니다. 문장의 핵심은 키워드로 표현한다. 키워드를 잘 쓰는 게 좋아요. AI가 알만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끼리, 부부끼리 쓰는 키워드 말고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쓰는 키워드 단어를 매우 잘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맨 앞에 제시되는 순서대로 얘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말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제일 앞에 붙이셔야 돼요. 난 무엇을 원해?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스케줄을 원해. 나는 보통 영국에 5박 6일짜리 여행 스케줄을 짜려고 해. 우리가 말하는 순서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고요. 영국 여행 스케줄을 원해. 기간은 5박 6일이야. 예산은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영어 순으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먼저 제시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고 중요한 말을 앞에 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가로를 친다. 가로를 치면 훨씬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and를 치면
and를 치면 and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국, and, 여행, 또 프랑스 이렇게 치면 다 들어간 걸 다 찾아요. 얘가. 그래서 and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숫자로.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내가 힐링이 8이야. 스포츠 중계는 3 정도 돼. 이 정도면 얘가 가중치를 힐링을 8로 이 앞에 자료 있습니다. 예. 맨 앞에 오시죠. 힐링을 8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20%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좀 가져왔어요. 예를 좀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프람프트의 기본 구조화라고 해서 첫 번째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이 종류와 형태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문을 써줘. 우리 한번 연습을 뭐로 할 거냐면 시를 써줘 할 겁니다. 이따 한번 시를 써줘 한번 해보시죠.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이미지를 만들어줘 등 이거 같이 프람프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시를 써줘라는. 두 번째는 페르소나를 제공해야 됩니다. 즉, 너는 지금 어떤 역할로서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어떤 역할로, 어떤 역할. 너는 초등학생 버전으로 시를 써줘. 또는 30대 여자의 마음으로 써줘. 이렇게 페르소나라는 건 역할극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일과 톤 지정하기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고 공식적으로 할 것인지,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할 것인지, 유머스럽게 할 것인지, 혁명적으로 할 것인지, 뭐 등등등, 반항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톤앤 무드 설정하고요. 4단계는 형식 또는 제약 설명하기, 즉 500자 내로 해줘, 또는 뭐 1000자 내로 해줘, 리스트를 만들어줘, 뭐뭐함, 뭐뭐 했음으로 만들어줘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로그인을 왜 하라고 했냐면요. 이 AI에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되는 1단계는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있던 정보들을 얘가 거의 다 서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검색 패턴, 여러분들이 주로 유튜브를 보던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사진, 이런 패턴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아마 답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번 로그인을 할 때마다 어떤 페르소나를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페르소나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실습하기 전에 한번 이것 좀 볼게요. 보통 챗 GPT야 AI에 대해 글을 써줘라면 저딴 식으로 씁니다. 20대 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블로그용 글을 써줘. 이게 단순한 프롬프트 결과물 이루어져. AI는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의료, 금융, 교육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윤리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너무 재미없죠? 근데 저기 보세요. 20대 일반인, 프람프트, 페르소나 있죠? 20대 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블로그용, 주제, AI 일상에 미치는 변화, 600자 이내 글 제안했죠? 친근한 말투, 톤앤 무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시 정해줘서.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그냥 처음에는 시를 써줘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해보세요. 챗 GPT에다가 시를 써줘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 단톡방에 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시 쓰고 계세요? 뭐 모르세요? 어디 모르세요? 시를 써줘 그랬더니 뭐래요? 어떤 주제나
아, 어떤 뭐 주제 뭐 원하는 주제 쓰세요, 그럼. 각자 원하는 주제 쓰세요. 저는 쓰겠습니다. 저는 나는 윤석열 구속 관련 시를 써줘야 했습니다. 써주고 있나요? 잘 써졌어요? 거기에서 페르소나를 한번 가미해 봅시다. 어린아이 버전으로 한다거나 또는 여자의 버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할머니 버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중학생 남자아이 버전으로 한다거나 하면 페르소나를 입혀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채팅방에 보내주세요. 참나, 야, 이 윤석열 막아놨나봐. 야, 너 너무 많이 물어서 피곤한 거 아니야? 자, 이혜주님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아, 절대 박윤아님 남자의 시선으로 써달라고 하셨네요. 비가 오는 날엔 비가 오면 괜히 너 생각이 난다. 괜히라는 말로 비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예, 남자의 시선으로 비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그래서 남자의 시선으로 쓴 거죠 이게. 네. 남자 같아요? 거기다 욕을 한번 해주세요. 전혀 남자 같지 않다고.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AI 버릇 나빠져요. 칭찬해주지 마시고 아우 저 너무 좋아 이러지 마세요. 칭찬해주면 진짜 버릇 나빠집니다. 얘가 왜냐면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구나 라고 지레 판단해요. 절대 칭찬해주지 마세요. 저의 최고의 칭찬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얘가 저를 알아요. 저도 칭찬 안 해줘요. 이혜주님은 페르소나가 뭔가요? 저는 힘든 육아를 주제로 엄마의 마음을 썼다가 네. 나이 많은 할머니 버전으로 나이 많은 할머니 버전은 그 차이가 있나요? 네. 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안에 단어도 네. 있고 네 차이가 있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애를 낳아본 손자가 있는 할머니와 자식이 없는 할머니 버전으로 두 개 나눠서 써달라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느냐 보시죠. 남자아이의 마누로 엄마는 왜 맨날 바빠? 엄마는 맨날 바빠. 전화하고 걷고 쓰고 막 뭐라고 얘기도 또 걷고 뭐 이렇게 시를 써주네요. AI 쓰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지금 챗GPT에 그림도 그려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림 그려주는 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진 않을 건데 이렇게 챗GPT 쓰는 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AI를. 별거 아닌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어디 기업에 추천서 들어오면 추천서를 써줘 이런 건 합니다. 진짜로 합니다. AI에게. 제가 최근에 썼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죠. 제가 최근에 그 서울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예산을 좀 가지고 서울의 학생들 30명 데리고
서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 30명 중에 동문이 14명 참석했는데 동문 14명에 대한 평가글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언제 받겠어요. 서류 빨리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명령을 뭐라 했냐면 이거 다 비밀입니다. 우리 학교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학생 30명이 자기소개와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 첨부 파일이 대학생 면접을 보는 졸업 동문이었고 전체적으로 동문 분야별 특징에 맞게 대학생 면접에 대한 종합소감을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썼죠. 동문 선배들은 경남대 졸업 선배들이고 서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로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에 멈추지 말 것을, 그리고 꿈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양한 종합평가를 만들어줘. 사람별로 할 때는 동문 기능만 제시하고 종합평가를 300자 내로 제해줘. 요 PDF에는 동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몇 학번이고 지금 현재 무슨 직장을 다니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써. 자, 김도영의 우전사학부 조만간 여기 마산 국장님은 오신다니까. 공기업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진로 계획이 인상적이었음. 정말 평가하는 글처럼 써놨죠. 다만 직무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아쉬운. 실질적인 경험과 연계한 준비가 필요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자기소개가 좋았음.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를 잊지 말기 당부함. 이런 식으로 쭉 14명의 글을 한꺼번에 썼어요. 담당자가 이걸 내가 조교한테 줘서 야 이거 보내라 했더니 이걸 조교가 보냈어요. 담당자한테 피드백이 왔어.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챗GPT 쓴다는 게 최근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광고 전공 교수거든요. 광고 학회에서 챗GPT로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에 대한 결과는 안 나 있어요. 아직도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논쟁에서 결론이 다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냐면 챗GPT로 논문을 쓴다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쓴 거냐 아니면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논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서 이제 대논쟁이 붙은 건, 교수들끼리 논쟁이 붙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챗GPT가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챗GPT가 쓴 것처럼 아닌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잘 써왔다면 그게 GPT의 노력인가 아니면 프롬프트를 잘 쓴 사람의 노력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를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더 첨가해서 윤동주 시인처럼 써줘. 한번 해보세요. 프롬프트를 윤동주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 시 쓴 거에 뭐 유명한 시인 누구 있죠? 예를 들면 한강처럼 써줘. 시인 한강, 소설가 한강처럼 써줘. 한번 그렇게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다들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시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시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를 500자 내외로 줄여서 좀 해주세요. 너무 길어. 또 여기 경남에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이재니라고. 예, 이재니 시처럼 써줘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써주시나요? 어떤가요? 좀 달라지나요? 내용이 어때요? 훨씬 더 풍부해졌나요? 네, 다르죠. 훨씬 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프롬프트라는 게 고유의 개인의 창작물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 학회도
저희 학회도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났다는 건 그걸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매우 어렵고 정교한 글을 만들어낸다는 건 프롬프트도 역시 정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끝나면 너무 재미없겠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나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그림 그리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림 그리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가급적 공짜 쓸 수 있는 게 이거라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라서 15개 정도 하루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15개 정도. 그래서 요걸 치시면, 저걸로 치셔야지, 들어오셔야지,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일단 로그인은 어떻게 구글로 하시든 뭐든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셨어요? 까셨으면, 로그인까지 하셨으면, 앞에 했던 시를 여기다 갖다 붙여보세요. 시를. 제가 마지막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어느 저녁의 무게의 시를 가지고, 요 인터넷.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이렇게 생기죠? 여기에다 시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 뭐 하면 바로, 저는 로그인이 돼 있어서 바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얘도 버벅거리네. 누가 좀 돼요?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림 공유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너무 느리다. 지금 그 빙에 들어가지나요? 왜 말씀이 없으셔 다들? 에? 로그인 중이에요 아직도?
야, 왜 로그인도 안 되냐? 씨.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못 참고 못 기다리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느리네. 오늘 비 와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몇 분 보내주시네요. 근데 왜 이것도 잘 안 뜨지? 이미지 다운로드에 실패하였습니다. 네? 실습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인터넷 환경이 문제네요. 여기 지금 기지국도 별로 없어가지고 각자 통신으로 하는 시 쓴 거 이렇게 쓰네요. 이런 이미지로 나오네요. 참 아동틱하네요. 시가 아동틱했나봐요. 아, 그림들이 잘 안 보인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요 그림을 통해서 실습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죠? 집에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아우, 막 짜증날라 하는데. 자, 요 나이트 카페라는 것도 있어요. 달리 E3라고 해서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사진을 공짜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QR코드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찍어서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네트워크 환경이 되면 제가 뭘 하려면 C를 써서 그림 그리고 노래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만드는 거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노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 그대로 C 프롬프트 갖다 쓰시면 내가 뭘 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초에 C를 잘 써놓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C를 써놓으면 그 C로 노래도 만들고 다 그림도 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C를 쓰라고 했냐면 C는 단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키워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도 이렇게 막 쓰면 좋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처음 쓸 때 뭐부터 질문하지? 어떻게 질문하지가 잘 몰라요. 그래서 C를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실습 차원에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말해줘야겠구나. 이 조건을 더 첨가해서 더 다듬어야겠구나. 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붙어져. 그래서 집에 가서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은 가감히 패스하는 걸로. 자, 몇 가지 AI 그림 단어들을 다 몇 개 해놨어요. 단어들을. 그래서 미드저니, 달리, 위스키 AI
등등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영상 하나 볼까요? 이미지 생성하는 도구인 위스크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장면이랑 빈티지 애니메이션 스타일 플라잉 바이크라고 하니까 이렇게 윗바이 눌러가지고 웨어링 어 핑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 사진을 넣고 스타일을 초콜릿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느낌을 잘 담아줘 프롬프트 없이 직관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프롬프트 쓰지도 않고 만드는 A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다 적어놓은 단어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소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AI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동영상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동영상을 여러 개 다 부르에 올려놓고 무슨 버전으로 편집해줘 이러면 쫙 알아서 편집해 줍니다. 자막도 알아서 달고. 예. 그 다음에 뭐 헤일로어 AI, 클링 AI, 인비디오 AI, 캔바 AI 이게 전부 다 영상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관련 AI니까 이거는 사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에 이 단어들을 치시면 강좌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강좌를 한번 보시고 하시면 돼요. 학원 다니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은 강의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재미없는 강의 중심으로 할게요. 자, AI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그 AI가 어떤 베이스로 움직이냐면 나는 너를 이라는 단어가 2개 연속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오면 제일 좋을까요? 나는 너를 죽일 거야가 많이 나올까요? 사랑해가 많이 나올까요? 사랑해가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로그인한 사람이 제일 좋아할 만한 단어들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게 AI입니다. 그러니 사실 팩트나 그 다음에 역사적 고증, 역사적 자료, 진실한 논문, 기사 이런 것들을 참조하지 않아요. 지가 말을 막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막 해요. 너 내가 필요한 논문에 서론을 쓰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 참고문은 다 제시해. 내가 다 검증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AI한테 시켜서 검증할 거야? 그러면 얘가 정신 차려서 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마이크로소프트사 AI한테 검증시켜요. 얘 할루시네이션 있는지 검증해. 쭉 검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걸 알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말이 뭐겠어요? 야, 내가 AI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저 병신 같은, 저 AI의 말을 믿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최적의 답을 골라서 주기 때문에 그게 결코 정답이 아니에요.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개념이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어떤 문구를 AI가 이 문구, 즉 교육은 이벤트와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재미가 없으면, 이벤트는 재미가 없으면 파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이벤트와 같다 해서 이벤트처럼 재미있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출처가 누구냐 했더니 마샬 맥루한이 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 한 말이 구체적 페이지가 뭐야? 라고 AI 물어봤더니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또 엄청난 구글링을 한 실력이 있어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진짜 그 리얼한 페이지를 찾았거든요. 그 말에 그 원래 있던 그 페이지의 글자를 찾아서 제시를 하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들은 야, AI가 쓴 게 맞지, 네가 찾은 게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간혹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이런데 내가 AI한테 물어봤어.
윤석열이 사형 당할 것 같아. 거봐 AI가 답을 이렇게 이거 다 이런 거 결과물도 올려놓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병신 이러고.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TV 나오면 다 사실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뭐 잡기 위한 구글 검색어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아직도 네이버에서 뭘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하고 구글의 차이는 뭐냐면 네이버는 엔진이 있어요. 구글처럼 똑같은 엔진이 있는데 최종 네이버 화면에 보여지는 결정을 사람이 합니다. 구글은 그냥 로봇이 발견한 그 페이지를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검색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검색어에 따옴표를 치면 훨씬 더 그 특정 단어를 찾아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검색어 팁이 있어요. 따옴표를 치면 이 특정 단어를 더 찾아줘요. 사이트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통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유튜브에서 뭘 찾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참아야 돼. 네.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만약에, 히말라야를 치면, 알아야 한다. 알아서 찾죠? 이런 영상들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게 유튜브가 검색 기능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구글에서 히말라야 치고 한 칸 띄고 사이트 사이트 치고 www.youtube.com 이렇게 치면 히말라야라고 들어간 단어를 유튜브에서만 찾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유튜브에 있는 것만 쫙 나와요. 그쵸? 유튜브에서 몇 개 찾았어 얘. 왜 안 나와? 몇 개인지 왜 제시를 안 하냐 이 새끼. 어쨌든 페이지를 보면 지금 끝도 없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어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문제를 내요. 유튜브에 내가 TV에 나온 화면이 있습니다. TV에 나온 화면을 찾으라.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누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단톡방에 그리고 올려주세요. 네. 자, 그 몇 가지 단어를 좀 보시면 마이너스를 치면 그 단어는 빠지고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첫 여자친구가 최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이름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걔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배우가 막 떠. 그래서 마이너스 배우, 마이너스 탤런트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검색의 팁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자녀들 다 키우시니까 애 숙제 도와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 숙제 도와주는 팁을 하나 더 알려주면 요 파일 타입입니다. 파일 타입은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내가 여름방학 계획이라고 치고 파일 타입을 PDF로 치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계획 관련 PDF가 전부 뜹니다. PDF만 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수행평가 할 때 학생들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글링이 기본되지 않으면 AI를 활용할 때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이런 팁들의 단어들을 한번 쭉 쳐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빨리 끝나겠는데 의외로 실습들을 안 하니까.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은 알파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비결은 끝없는 인간의 기고학습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와 같은 이후 세대 모델들은 더 이상 기고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의 실력을 넘어 사람이 둔 기고를 학습 데이터로 삼으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챗 GPT 등 AI 거대 언어 모델들도 몇몇 작업에선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만의 지능이 있는 일반 인공지능, 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도래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디마인드 연구자들이 5년 정도 보더라고요. 5년이면은 앞서서 정리하는 정도, 특히 조직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AGI 가능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10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나왔죠. 이 알고리즘에 자기가 종속돼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할 위험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의 모델 구조, 능력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정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더라도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계산기가 나왔을 때도 인간의 능력을 계산기가 이미 넘어선 지 오래지만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하기보다는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인간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반 인공지능과 초지능 등이 도래할 때 그 증상들을 포착할 방법도 있을까? 우선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검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자, 여기까지 좀 듣고요. 우리가 사실 AI 교육을 하려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나는 뭐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실 테고 지금 뭐 세상이 크게 변한다 한들 나는 영향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자녀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거죠. 저도 학생 상담을 해보면 많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답답하냐면 지금 대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사실 저보다 어려요. 부모님들 나이를 물어보면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어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IMF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주 큰 인생에 있어서 큰 굴곡인데 여러분들보다는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많으신 분들일 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강요를 하시냐면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라는 기조로 아이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도전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최근 1학년 애들을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30분 동안 욕을 했는데, 뭔 욕을 했냐면, 제가 과제를 냈어요. 1학년들한테. 무슨 과제를 냈냐? 자, 여름방학 계획서를 써오는 거야. 여름방학 계획을, 여행 계획을 써오는 건데, 단, 너희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여름방학 계획을 써오는 거야. 그 대신 예산과 기간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계획이니까 계획만 열심히 짜갖고 와. 라고 해서 내가 전체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열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휴대폰을 하루에 8시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대한 디톡스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보통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휴대폰 안 터지는 히말라야나 티벳, 뭐 이런 몽골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잘 터져요? 아, 요즘 잘 터져요? 아, 죄송합니다. 차이나 대단해. 하여튼. 자, 그랬더니 얘가 하는 게 여수간데요. 야, 여수랑 휴대폰 디톡스랑 뭔 상관이냐? 여수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딱 열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좀 살을 좀 걸어서 살을 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면 남자아이였어요. 살이 좀 있는 애예요. 진짜 걸으면 1학년 때면 어디 걷겠어요? 적어도 제주도 한 바퀴는 걷겠다. 이 정도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운대를 걷겠다는 거예요. 너 집이 어딘데? 김해요. 김해에서 해운대까지 야, 이 자식아, 너 서울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제 판문점을 찍고 오든가. 그쵸? 또 한 녀석은 더 기가 막힌 녀석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인권에 관련된 인간의 잔악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은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감옥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옥 이런 걸 찍으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계획서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방탈출. 홍천에 감옥체험소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내가 30분 동안 욕을 했어요. 니네들은 밴댕이 속이란 유행 아니야. 밴댕이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 속도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밴댕이 속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밴댕이 속은 그래도 먹기라도 하지. 니네는 멸치 대가리야, 이 새끼들아. 멸치 대가리 맛없어서 버리는 거 알지? 니네는 멸치 대가리야. 막 욕을 1시간 동안 했죠. 애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자,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이 가로축은 어떤 축이냐면요. 제가 고민한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학교 교수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한쪽은 전략과 창의력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이 없는 일입니다, 저쪽은. 규칙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쪽은 최적화되어 있어서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직업이라고 분리를 한 겁니다. 세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력한 공감력, 인간을 더 많이 상대하는 직업, 밑에는 인간을 덜 상대하는 직업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이 약하다는 건 인간을 덜 상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강한 공감력을 내는 건 저거죠. 뭐 CEO 경영자는 어떠한 경영적 상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매번 상황이 다르고 변호사도 사건 사고가 매번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패턴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또 이쪽 영역은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을 집어넣은 이유는 학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학년별로 매뉴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이 영역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쪽 영역은 약한 공감력이고 사람을 잘 만나지도 않으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 택시기사님들 말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말 안 하고도 탈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자는데 요즘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저쪽은 또 이런 거죠. 사람도 많이 안 만나지만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게 예술가. 저 영역으로 본 거죠. 자, 그리고 보통 그러면 이 직업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영역은 완벽하게 AI에게 바뀔 것이라서 봅니다. 이 영역은. 즉, 약한 공감력, 즉, 사람을 잘 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뉴얼화가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AI 택시가 있죠. 베이징에도 AI 택시 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운행 중에 계획이 있다고 해요. 조만간에 우리가 2, 3년 안에도 AI 택시를 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영역은 인간과 AI가 협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영역은. 즉, 전략과 불규칙적이고 사람을 덜 만나는 영역, 예술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앞서 협업 기준이라 했던 건 뭐냐면 AI를 사실을 활용을 하면 만화가 입장에서는 어떤 내가 만화의 풍을 그려놓고 그 대개 만화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 밑에 문화생들이 한 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스토리 라인을 그 작가생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한다고 해보세요. 똑같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이 될 만한 화풍은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복제하고 응용하는 건 AI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 이 영역은 인간이 AI를 비서처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역. 강한 공감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매뉴얼화되어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이 낸 리포트를 AI한테 맡겨서 평가지표 쫙 내라고 하면 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도력은 필요한 겁니다. 지도력은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업무의 도움을 AI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AI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 CEO의 결정이나 법률가의 결정. 우리 그런 얘기 요즘 탄핵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정말 AI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저 새끼는 왜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역입니다. AI가 판단을 내리면 실행은 사람이 하는 거. 경영자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경영자가 판단을 내리는데 각종 데이터들이 올라온 것을 판단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조언을 물어본다면 CEO는 그 AI가 좋은 데이터를 근거한 조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겠죠. 업무는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저쪽 영역은 AI에게 완전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돈을 벌 거란 직업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의사 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작년에 나온 우리 24년 5월 11일 날 방영된 인간극장인가요? 인간극장인데 이 친구가 수능 4개 틀렸대요. 그 다음에 수능 4개 틀렸는데 수의학과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걔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서울대 수의학과 넣으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한 겁니다. 그냥 수능 4개 틀렸는데 의대 가지. 그래서 충돌해서 의대를 적용해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 엄마랑 합의 본 게 자유전공을 한 겁니다. 자유전공해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다니다가 군대 가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방황을 합니다. 20대로 홀라당 방황합니다. 그리고 30대 넘어서 목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이란 건 부모가 살아왔던 걸 기준을 근거로 부모가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입력된 데이터를 근거로 자식에게 이런 직업을 가지라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근데 AI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업은 거의 대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AI가 되면 우리가 어떤 불안감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혼란. 머릿속이 이제 오늘 실험을 좀 해보면 실습을 좀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혼란을 느꼈을 텐데 AI 결과물이 프롬프트가 설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AI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로그인 한 거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나 다 죽잖아.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혼란이거든요. 근데 AI가 나온 그 결과물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접근하는데 혼란스럽고, AI가 만들어낸 것도 혼란스럽고.
이 AI가 만들어낸 걸 혼란스러운 거에 더 진행이 되면 좌절이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멋진데? 내가 만든 음악보다 더 좋은데? 이런 좌절감이 느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위협감이 느끼죠. 내 직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교수잖아요. 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귀찮아지죠. AI가 다 하게 되거나. 그리고 허탈감이 느끼고 비인간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게 AI가 주는 불안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I를 멀리 할 거냐라는 거예요. AI의 가장 큰 매력은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단정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저는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봐요. 판단을 유보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익숙치 않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식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향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취향과 판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너 매운 떡볶이 먹을래? 아니, 매운 불고기 먹을래? 간장 불고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오늘은 내 몸의 상태로 봤을 때 지금 간장 불고기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다른 사람들, 나랑 같이 식사하는 분 중에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간장 불고기를 내가 먹는 것이 다 같이 먹는 것으로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단순히 간장 불고기가 좋아. 매운 불고기는 싫어. 그래서 간장 불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이거는 취향인 거죠. 그러니까 취향만 강조되면 판단을 하지 않아요. 판단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취향은 맨날 고정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는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 오늘 뭘 먹을 거야? 뭘 먹고 싶어? 물어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햄버거 사줄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햄버거 먹고 싶어? 까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취향을 넘어 얘가 판단을 하는 것까지 기르는 훈련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취향만 강조되는 사회가 됩니다. 과연 취향이 강조됐을 때 어떤 사태가 되냐면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 도덕 기준이 흐려지고 규범적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더 골 때린 건 자기 발전을 못합니다. 내가 싫은 거, 우리 보통 싫은 것도 해야지 너 쓴 것도 약이야 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아예 쓴 것을 먹지를 않아요. 자기 발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취향만 강조되면요. AI는 확실히 이런 취향이 강한 사람을 조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릴즈나 유튜브의 쇼츠 이런 전부 다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저는 뉴스만 떠요. 놀랍게도. 놀랍죠? 유튜브 릴스를 보면 뉴스만 떠요. 오늘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뭐 이런 거 떠요. 제 취향인 거죠. 그 취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지손가락의 속도로 캐치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이런 취향인 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얘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멈춰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냥 엄지로 눌러버리면 좋아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해서 그 관련 영상을 다 뺍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AI가 이런 취향만 강조되면 예측 가능하고 훨씬 더 조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AI에게 지배당할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요. 우리가 AI를 활용하려는 동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크게 나타난 동기가 요 세 가지예요. AI를 쓰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속함이란 거. 빨리 해결을, 아까 제가 조교가 요청한 문서 빨리 해결했다고 했죠. 그게 신속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놀라움. 왜냐하면 결과물이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신속함과 놀라움이 있으면,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제가 신속함과 놀라움만 있으면 자기가 AI를 쓰고 있다는 걸 남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동기 중에 내가 신속함이나 놀라움 때문에 사용했다라면 내가 AI를 썼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오직 내가 AI를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AI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 사람만 얘기합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AI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 우리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성취감까지 느끼고요. 거기에 대해 굉장히 몰입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미래의 직업은 어떤 일이든 몰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몰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관련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시대의 노동자 급여가 지금 달라지느냐? 이 연구가 한참 경제학 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자본가들만 돈을 벌고 있답니다. 자본가들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평택에 삼성 공장이 새로 오픈했거든요. 반도체 공장이요. 걔네 한 동당 2,000명씩 근무를 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돌아가니까 3교대로 해서 건물 한 동에 2,000명 근무하는데 거의 평택에 5개 동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 동이면 10,000명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자동화 해가지고 250명 근무한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어! 해고입니다, 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누가 인터뷰한 연구 논문 자료를 봤는데 최고 경영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동자 3,000명을 쓰는 임금 급여가 월에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3,000명의 노동자를 쓰는데 월에 20억을 쓰겠습니까? 세금으로 20억 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영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세금으로 20억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 관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도 이런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정부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기업들은 또 왜 20억을 내겠다고 했을까요?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물건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주겠어요? 산업혁명 때 똑같았거든요. 산업혁명 때 갑자기 기계가 들어와서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 물건을 막 찍어내니까 노동자들을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노동자 실업자들이 생기니 노동자들은 급여를 안 받으니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물건을 안 사니 재고가 늘어나고 재고를 줄이자고 하니 노동자를 자르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류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 삼성전자와 같은 큰 회사들도 이거 노동자들 수입이 없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 수입을 준다. 그래서 나온 게 기본소득 아닙니다. 우리가 조만간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면 기본소득을 줄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AI로 인해서 대체된 건 첫 번째 이슈는 노동시간 단축이에요. 미래 사회는 무슨 직업이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올해에 놀토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올지도 몰라요. 놀토는 격주 토요일날 안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격주로 4일만 근무하는 겁니다. 그게 4.5일제거든요. 그러니까 격주로 4.5일제 올해부터 시행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6월 3일 날이죠.
선거를 얼마나 잘하시냐에 따라서 예. 그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에서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야 어떻게 그 많은 시간 우리 주 5일째 할 때 어땠어요? 기업 다 망한다 했어요. 기업이 망하기 무슨 뭐 개뿔 망해. 그쵸? 중소기업 다 죽는다 했죠. 다 죽었나요? 5일째 근무하면 다 죽는다 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이런 이슈 논쟁들이 붙을 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이 슬로건이 없어져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거.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되냐? 꼭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아, 내가 놀고 있는데도 돈을 버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이 성경 구절 대신 저는 놀 줄 아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놀 줄 아는 사람. 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논다라는 건 우리의 개념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것에 몰입을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교수들도 정년퇴임하면요. 뭐가 문제냐면 평생 연구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강의실에서 강의만 해왔고. 이 사람들이 놀 줄을 몰라요. 퇴임하신 분들이 급격하게 늙거나 더 놀라운 건 교수는 65세 정년퇴임이거든요. 65세 정년퇴임에서 보통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퇴임하신 분들이 월 4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월 400만 원 이상 받으시거든요. 근무를 25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근데 그 400만 원 연금공단 전체로 평균을 내보면 퇴임하시고 전체의 약 60%가 연금을 10년 동안 못 받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퇴임하신 분들이 10년 안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놀 줄을 몰라가지고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일찍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임하시자마자 일시불로 타요. 어차피 내가 못 쓰고 죽을 걸,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노는 게 굉장히 화두인데, 몰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제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저희 과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자, 요 친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머신빨 TV입니다. 네, 머신빨 TV인데 얘네들은 AI를 활용해서 특수 효과 부분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엄청 신나게 합니다. 완전 집중해서. 여자애 둘이 하거든요. 여자애 둘이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현업에서 AI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영상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듭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애들이 몇몇 프롬프트 몇 개로 만들어 내잖아요. 원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이게 몰입을 해서 재미로 느끼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놀 줄 아느냐라는 건 얼마나 몰입해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느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AI로 애들이 소설도 써요. 그걸 단순히 내가 AI가 쓴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밝혀내고 몰입하고 이야기 전개를 막 해나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거는 학생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요.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 중에 TV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 그분은 AI하고 맨날 아침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그분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20대에 알았다면 그때 내가 궁금해했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병렬적으로 조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AI를 활용한다는 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걸 놀라움이나 또는 신속함 정도로 바라보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혹시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해보기를 권하신다면 얘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하셔야 돼요. 그냥 해봐라 라고 끝나면 안 돼. 지금 애들은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네가 오늘 챗GPT 써볼까? 엄마랑 같이. 그럼 챗GPT 써보는데 C를 써볼까? C를 걔가 계속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C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애라면 자, 그럼 우리가 C를 한 100개쯤 만들어 볼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단이 되겠죠. 책 한 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애가 성취감을 느끼는지 반응을 보세요. 반응은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몰입은 있잖아요. 어떤 상태냐면 멍한 상태가 몰입입니다. 얘 멍청하게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화면만 쳐다보고 그게 몰입 상태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몰입 상태니까 그런 상태까지 뭔가 키워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AI를 쓰는 게 신속함이나 놀라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만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어떤 분은 AI 때문에 작곡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음악의 작곡을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프롬프트를 내 느낌만 충분히 쓰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곡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든 걸 다시 악보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겁니다. 놀 줄 아는가? 여러분들 놀 줄 아세요? 잘 놀아야 된다. 잘 노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 내가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야단치는 거 니네 놀 줄도 모른다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노는 훈련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92세 할머니가 야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몸뚱아리 말을 안 듣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많기로 타이밍인 것이여.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땡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을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라는 할머니의 어떤 유튜브에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잘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놀게끔 해주세요. 아셨죠? 네, 강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궁금한데 AI로 만든 창작물 같은 경우 네. 그 AI가 AI로 만든 창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네, 구분이 됩니다, 거의. 지금 뭐 논문 같은 경우도 지금 AI로 이렇게 너무 AI 표절률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이 됩니다. 그 기술까지 다 있죠. 최근에 부천영화제에서 AI 영화제 부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화과에 진학을 시키면 졸업작품을 만들어야지 졸업이 돼요. 영화과에 가면. 근데 그 영화과에서 졸업작품을 만든다는 게 독립영화가 아무리 싸게 해도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등록금 이외에 그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 다 장면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냥 말로만 하면 몇십만 원에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입비만 사용하면. 그러면 돈 때문에 창작을 못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구현해내는 게 더 중요한가? 이 문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AI 영화제 부분을 만들었어요. 부천영화제에서. 네. 어떤 여행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네. 여기 추가하는 게 사진을 찍어서 그럼 이걸 내가 어떤 느낌의 감정이야 이걸 글로써 정리해줘라고 하는 얘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체를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이고 내 느낌을 얘기해서 얘가 써준 글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다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이런 AI가 만든 창작물 이런 것들을 쓸 때 시도 오늘 네네. 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건지. 네, 저작권에 걸림이 없습니다. AI의 저작권협회에서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 개인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게끔 됐어요. 그렇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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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는 최근의 일이지만 여기 다 자료를 넣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의 그런 정보와 기타 뭐 이력서 같은 네, 네. 있는데 그게 결국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너무 개인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네. 아무리 좀 사회적인 혼란이 그 입력 안 하시면 되죠. 개인 정보를. 제 거예요. 네. 지나치게 뭔가 어느 네. 기업이나 AI를 만든 네. 기업에서 최근에 사람들의 정보들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됐던 건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도 사실은 그 어떤 컴퓨터의 코딩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AI가 그 반도체 코딩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정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 대리가 내가 코딩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몰라갖고 아유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챗GPT에 넣는 순간 걔가 확 학습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정보 유출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네. 그런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정보 유출이면 네. 본인이 어떤 창작물 자체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사운드를 더 올려줘, 어떤 감성을 더해줘 해서 음악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의 이 음악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노하우를. 그게 싫으면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진기가 이전에 나오기 전에 그림이 극사실주의라 그래서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삭 죽는 여인 그 그림 아시죠? 그거 보면 정말 사진처럼 그려놨잖아요. 그게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
유행하는 화풍이었거든요. 근데 사진기라는 게 발명되고 나서는 초현실주의, 막 추상화 이런 그림들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의 기준이나 음악을 선택하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 좋은 음악이라는 기준이 바뀔 겁니다.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AI가 지금 벌써 음악을 딱 들으면 이건 AI가 만든 거다라는 거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AI가 만든 음악을 몇 번 들어보면 그건 다 그러면 이거 AI 음악이래 다 스킵해버리죠 사실. 요즘 유튜브의 릴스도 AI가 만든 게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영화의 한 장면을 나레이션만으로 해서 보는 릴스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다 AI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올 때마다 난 바로 패스 하죠. 네, 말씀하세요. 네. 프롬프트를 넣거나 이런 거 자체가 창작 과정이고 네. 그 결과물이 저작권에 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결과물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저작권이 있지는 않나라는 부분이 궁금해요. 최초 사용 권한이 있는 겁니다. 최초 사용 권한은 있고 그러면 네.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도용을 했다. 네. 그러면 뭐 최초 사용자 것을 그냥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사용자가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똑같이 못 만들어냅니다. 같은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다 한들 왜냐면 아까 로그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화된 최적화된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다 한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결과물 자체는 똑같이 어디 갖다 퍼나르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표절이죠. 예. 최초 제작을 한 사람이 저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제작한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걸로 하고 있죠. 예. 예, 또. 예.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이 AI 시대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좀 네. 걱정으로 네네네. 실제로 지금 대학교에서도 그런 AI를 활용해서 뭐 시험도 보고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아이가 이제 더 커가는 한에 더 이제 그런 AI 시대에 맞는 네. 방향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해야 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외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외우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아는 게 자기가 기초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프롬프트에 다윈을 아는 사람과 다윈이라는 그 과학자를 아는 애와 다윈을 모르는 애와의 프롬프트는 달라요. 그 차이입니다. 다윈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윈이 발견한 종의기원의 3원칙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다윈의 종의기원 3원칙이 있어 라는 것과 또 그걸 아는 애와 모르는 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애들 처음 시키면 프롬프트 입력하라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어떻게 뭘 쓰지라는 막막해요. 똑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똑같거든요. 그 4학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 제가 거의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수님 말 그만하세요. 우리 말하기도 바빠요. 이 정도 수준이 돼요. 4학년이 되면. 근데 1학년들을 수업을 하면 자, 니들끼리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릿속에 인풋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는 건 너희들이 자료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야. 고로 침묵하는 놈은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놈이야 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교육하고 있죠. 네. 그래도 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는 네.
이제 AI 교과서 도입 문제가 항상 지금 논란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일부에서는 AI 교과서를 도입해서 좀 더 공적인 장소에서 어차피 AI 시대가 될 거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이 지식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한 축이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존재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수님은 보시는지.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AI로 교육을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무슨 답을 구하는데 AI를 쓸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속함이나 놀라움의 동기를 가지고 AI를 접근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몰입이 아니면 안 네, 몰입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롬프트 입력하는데 네가 세계 미술사의 작가들을 쫙 알아서 새로운 취향의 미래의 미술 그림을 만들어봐. 단 프롬프트의 전제 조건은 화가 100여 명을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하면 애들이 찾겠죠. 그런 몰입 과정에서 이 나온 결과물을 이거는 초사실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다시 바꿔보고 이런 수준까지 되면 모를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신속함이나 놀라움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보를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걸 좀 가려내는 힘이나 비판적인 그렇죠. 마침이 돼야지만 얘를 맞습니다. 예. 최소한 할루시네이션을 거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독서가 중요하다, 토론이 중요하다, 이 말과 연결이 되는 부분. 독서도요, 애들이 왜 싫어하냐면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뭐 때문에 재미없냐면요, 처음 독서는 첫 페이지를 읽지 않으면 두 번째 페이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직선 구조를 너무 싫어해요, 애들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뭐든지 병렬 구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들어가도 이해가 돼요. 동영상 지금 보면 중간부터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우리는 계속 첫 장부터 읽으라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책도요, 애가 딱 읽고 두 페이지만 읽고 덮으면 그냥 다 읽은 거야. 그렇게 쳐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잘했어. 두 페이지라도 읽은 게 어디야. 너 이 책 다 읽은 거야. 이래버리면 돼요. 네. 속이 터지는 게 있고, 엄마 입장에서는 책을 기껏 돈 주고 샀는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왜 두 페이지만 읽고 마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한 페이지나 그 초기에 읽었던 그 느낌이 언젠가는 다시 그 책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병렬 구조라고 인식을 하면 단서만 주는 거예요. 단서만. 내가 무슨 책을 제목을 봤었는데, 내가 첫 페이지만 봤는데 그 뒷얘기가 어느 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 네. 구조 자체가 요즘에 샤페시티브처럼 그냥 그 네. 상태가 제일 그냥 익숙하고 편안하고 필요하면 이 샤페시티브를 찾아보고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향만 강조하면 안 되신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단계까지 가면 좋죠. 너 오늘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난 짜장면이 좋아. 왜 짜장면이 좋아?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를 저는 꼭 3가지를 대라 했거든요. 네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 3가지 이유를 대. 머릿속에 막 고민하고 있다가 돼요. 그런 훈련을 어렸을 때 하기부터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키운 애가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엄마, 나 독립할 거야.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됩니다. 네. 알았어. 그런 거죠. 네. 내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 또 궁금한 거 많으실 때는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다 해소되셨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채팅방, 오픈 채팅방 열어놨잖아요. 거기에 궁금한 거 올리셔도 됩니다. 거기 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